두 가지 이야기 먼저 할 텐데요. 하나는 한 달 전에 프랑스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에서 만나는 창업자들, 외국인 창업자들이 제주를 이야기 되게 많이 했어요. 제주에 간다라는 표현을 한국에 간다는 표현보다 더 많이 하는 거가 정말 신기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 회사가 팁스 운영사가 2022년에 됐고 우리 창경과 함께 또 협업도 했었는데요. 2022년에 그 팁스 운영사 선정 발표회 갔는데 저희한테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팁스 중요한 테마가 제주에 있는 좋은 기업들을 팁스를 통해서 발굴해서 글로벌까지 진출하겠다 했더니 그 이야기를 심사위원들께서 들으시고 아니 김 대표님 팁스 운영의 테마로 제주를 이렇게 넣으면 뭔가 좀 아유 그래 여기 이런 거 해줘야지라고 해서 이거 가져온 거 아닌가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셔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제주에 도대체 창업하는 기업이 몇 개나 있다고 팁스에 제주를 붙이면 운영사로 선정될 확률이 높을까 봐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제가 진짜 얼굴이 뜨거워져가지고 난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를 다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제주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우리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혁신의 엄청난 테스트베드라는 그런 기대가 있지만 또 사실 우리 내부에서는 제주에서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저희가 살아가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제주 창경과 함께 꾸준히 다양한 활동들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임팩트 투자의 지향은 사회나 환경의 문제가 다음번에 새로운 돈이 될 수 있다. 근데 제가 말한 돈이란 꼭 재무적인 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 자산들 또 비재무적인 임팩트까지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을 통해 저희는 한 250개 정도 투자를 했고요. 초기 투자 쪽에서는 아시아 최대 규모로 성장하고 있어서 지금은 제주, 서울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일본 그리고 프랑스, 독일까지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해보고 있습니다. 왜 제주일까? 저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너무나 잘 아시는 이 17개의 모든 목표가 적용되는 유일한 지역이 다 아시다시피 바로 제주도죠. 관광과 어업과 해양, 산림, 산, 그 다음에 평화까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 바로 어디죠? 제주도입니다. 바로 그런 고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라든지 테스트베드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중에 저희가 제주 본사를 둔 12개 스타트업에게 투자를 한 감사한 기회를 갖게 됐는데 저희의 펀드를 통해서 또 제주 창경과의 공동 펀드를 통해서 투자했던 이런 기업들이 그중에 아기 유니콘도 되고 이제는 다양한 상장들도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 중에서 코코아랑 해녀의 부엌 사례가 간단하게 말씀 마무리 드릴 건데요. 그 지역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왜 저희와 같은 웬만한 한국에 있는 600개, 700개 정도 되는 벤처 캐피탈이 왜 지역에 투자하기가 어려울까?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유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자자가 해당 지역이 아니면 자신의 출자 지역이 아닌 지역에 투자하는 것들에 대해서 LP들이 되게 좀 어려워한다. 이건 좀 팩트인 것 같고요. 하지만 제주에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넘어서는 다양한 흐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두 번째는 단순하게 투자만으로는 그 스타트업들을 밸류업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투자 이후에 같이 붙어서 뭔가 밸류업을 만들지에 대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코아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저희의 첫 두 번째 투자 그리고 해녀의 부엌 다 우리 창경에서 초기에 다 육성했던 팀인데요. 저희가 이어받아서 투자를 하고 그 이후에는 집합적 임팩트라든지 대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 가장 최근에 코코아가 2024년에 새아지구 도시재생이라는 부분 큰 또 사업을 확장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투자사로서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우리도 같이 기여를 할까 그런 부분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따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들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년 전에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 문을 열 때 함께 했습니다. 오늘이 어떻게 보면 제가 제주에 와서 살게 된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 된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함께한 10년이 된 날이고요. 그 10년 동안 무엇을 해왔나라고 생각을 해보니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저희가 함께했던 것도 대부분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된 사업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이것들을 통해서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들을 투자할 수 있게끔 시드머니라든지 그 외의 투자 LP로서 참여해서 지역 내 창업 생태계에 기여하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도대체 오픈 이노베이션 어떻게 해야 되냐 대기업들하고 대기업들은 대부분 딥테크 중심으로만 또 내지는 실제로 본인들 비즈니스하고 관련 있는 것만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건 결국엔 상호 니즈에서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내부 혁신의 니즈가 있고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또 내지는 본인의 본연 비즈니스에서 벗어나서 해볼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니즈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스타트업들은 대기업들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스케일업 하겠다는 니즈를 분명히 갖고 계시고 이것들을 통해서 후속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니즈들이 존재하십니다. 결국에는 이것들이 오픈 이노베이션의 출발점이 되고 결국엔 상호 니즈에 부합하는 사업들이 혁신적인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들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지역에서 바라봐야 되는 관점은 ESG라는 새로운 틈새 시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ESG 경영을 하기 위해서 화두가 되어 있고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기업들은 공시 대상이기 때문에 공시를 위해서 탄소 배출 절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까지도 함께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스타트업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열리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결국에는 협업기업과의 어떤 그 그림들을 살펴보는 그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스타트업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ESG 리포트를 발행을 하는데 이 ESG 리포트 안에는 해당 기업이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회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점들 그리고 우리 기업이 우리 스타트업이 이 기업과 해결할 수 있는 접점의 포인트들이 존재합니다. 이 포인트들을 찾아나가기 위한 하나의 그림을 살펴보는 과정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특히나 5월달, 6월달이 ESG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발행되는 주기입니다. 이 시기에 해당 기업들이 ESG 리포트를 좀 많이 탐색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면 이 해당 기업의 특성을 좀 이해할 수 있고 이 안에서 핀포인트들이 찾아지기 시작합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유저와 일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유연하게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해볼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고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탄소 배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해결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의 아젠다들이 접점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에는 이 안에서 틈새 시장을 공략하려는 스타트업들의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 기반 임팩트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역사회 니즈를 통해서 역량과 자원을 활용한 사회 문제 해결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서 유통과 소통을 좀 많이 강화하는 것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두 번째 지역사회 미션이고요. 세 번째는 공공 비영리든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통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카카오가 지금 제주에서 지향하고 있는 사회 문제 해결의 방향성입니다. 이 안에서 결국에는 지역 스타트업과 협력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것들이 201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6년 제주 창조경제센터가 가장 먼저 시작한 오픈 이노베이션은 카카오와 함께 시작했던 카카오 클래스입니다. 2016년 이후로 지금까지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처음에는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출발을 했지만 이제는 전국에 있는 10여 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함께하는 형태로 사업이 확장이 되었고요. 실제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타트업들과의 오픈 이노베이션도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창업진흥원과 함께 민간협력 오픈 이노베이션을 참여해서 실제로 ESG 분야 스타트업들 발굴했고요. 이 안에서 제클린과 협업 포인트를 찾아서 제클린과 함께 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프로젝트 스캐스나 브라운스킨 같은 기업들하고 함께 카카오 메이커스와 연결되는 비즈니스들 이런 사업들을 함께 했었고요.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그 투자한 VPP 랩과 함께는 저희가 제주에서의 아리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의 햇볕과 바람으로 움직이는 오피스를 구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VPP 랩과는 2023년도 제주 창조경제센터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사업을 처음 진행을 했었고요. 또 작년에도 저희가 실제로 아리백 선도 모델을 개발하는 과업들을 같이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클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카카오 프렌즈 IP를 활용한 형태에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통해서 시장 개척해드리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어제 저희가 마지막 이제 대면 심사를 했는데요. 제 임팩트 이노베이션이라는 새로운 오픈 이노베이션 과업을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환경 문제 중심으로 해서 실제 지역의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업들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시작을 했고요. 어제 3개의 팀을 최종적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하나는 저희하고 이제 아리백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VPP 랩이 올해도 선정이 돼서 함께 할 예정에 있고요. 또 그리고 쉘 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타이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스타트업들과 함께 하기로 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오름 보건 관련된 프로젝트를 과거에도 진행했던 적이 있는 코드 오브 네이처라는 팀하고 같이 올해는 오픈 이노베이션 과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 카카오뿐만 아니라 저희 계열 회사들하고의 접점들도 점점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동성 하이텍과 함께 모빌리티 API 연동해서 사스 기반의 주차 모델 만드는 것들을 했고 제주에서 좀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디테이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에어딕과 함께 카카오 워크 AI 챗봇을 활용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함께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형태로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 계열 회사들이 진행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계속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스케일업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거는 대기업 관점에서는 혁신의 장애물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저희는 제주 창경이라고 하는 좋은 파트너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코디네이터나 플랫폼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 되게 중요해요. 지금 저희가 OI 사업 같은 경우는 미스크하고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보의 불균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서 좀 시너지를 내주시려고 하는 좋은 파트너들이 함께 한다면 시너지가 낼 거라고 생각되고요. 스타트업 역시도 대기업과의 어떤 협력이 진정한 스케일업이 가능한지 끊임없이 좀 자문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카카오랑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오시지만 사실 저희에 대한 탐구라든지 저희에 대한 학습이 덜 되신 상태에서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그 문제를 같이 풀어가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보다 카카오의 어떤 플랫폼을 갖고 카카오 갖고 어떤 문제를 갖고 이렇게 저희가 한번 해볼 수는 없을까요? 라고 제안을 준다면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대기업들이 OI 관점에서 충분히 새로운 시도들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도에도 카카오의 오픈 이노베이션은 함께 계속될 것입니다. 이후에 간담 시간에 좀 더 많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